좀 전에 이어가지고 이제 객체 설계 뭐 엔드 세일 이거는 이제 그 끝났을 때 이야기인데 엔드 세일이 판매의 끝을 알리는 입력키를 눌렀을 때 이제 이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죠. 엔드 세일은 뭐 하는 놈이냐? 판매 항목의 입력이 완료되었음을 기록하고 판매 총액을 표시하는 겁니다. 아,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고 유스 케이스는 프로세스 세일, 지금 다 프로세스 세일에 있는 거죠. 사전 조건은 판매 거래가 진행 중인 거죠. 판매 거래가 진행 중. 그러면은 요 엔드 세일이 불려졌을 때 판매 거래가 진행 중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레지스터 객체에 세일 객체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면은 알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글들을 적는 거죠. 그 다음에 사후 조건은 이제 엔드 다 끝났기 때문에 입력이 완료되고 판매 총액 표시하고 끝났기 때문에 sale.is complete를 true로 한다. 지금 여기 실제로는 객체가 돼야 되겠지만은 지금 아직 여기 뭐 객체 생성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에다가 .is complete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is complete가 정적 변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요 단계에서는 어떤 객체 이런 것들 표현하는 것들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적 변수 아닙니다. true로 하고 애트리뷰트 변경, 애트리뷰트 변경밖에 없죠. 이제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 어떤 그 인스턴스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여기에는 더 이상 이제 없습니다. 인스턴스가 안 만들어지면은 그 연관관계 형성되고 이런 것들도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앞에서 볼 때 인스턴스가 형성이 되거나 소멸이 되면은 연관관계에도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는 같이 이렇게 잘 이렇게 붙여서 생각을 하면 되고 어떤 애트리뷰트 값의 변경 이런 것들은 그것과는 조금 별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end sale을 하게 되면은 sale한테 become complete 자 끝났다라고 해라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거 end sale 누가 받을 거냐? 마찬가지로 컨트롤러 패턴에 따라서 그냥 전면 컨트롤러 써서 이 레지스터를 end sale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레지스터를 쓰고 있죠. 그 다음에 그 is complete를 사후 조건에서 true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바꾸게 할 거냐? 레지스터가 바로 바꿀 수도 있지만은 sale한테 야 끝났어 라고 알려줘서 바꾸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뭡니까? 인포메이션 엑스포트 패턴이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별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그래스프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했더라도 실제로 얘가 갖고 있는 값에 대해서 변경하는 거는 얘한테 맡기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해서 했었는데 요번에 하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이런 메소드를 만들고 어떤 값을 바꾸고 하는 행위들이 그래스프 관점에서 과연 설명하기가 쉬우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는 하지 말고 이거는 인포메이션 엑스포트 패턴이 맞아라고 이런 것들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sale.is complete를 여기서 해버리면은 인포메이션 엑스포트 패턴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 됩니다. 자, getTotal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어떤 그 총액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getTotal은 시스템 이벤트가 아니죠. 시스템 오퍼레이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자바 JFrag과 같은 데서 메시지 호출하면은 호출을 하면은 되고요. 시스템 오퍼레이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세일이 판매 총액 알아야 되기 때문에 판매 총액 아는 거를 인포메이션 엑스포트 패턴에 의해서 세일한테 할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다 했던 것들이죠. 설명을 따로 안 하겠습니다. 이게 또 인포메이션 엑스포트, 프로덕트 스페시피케이션의 가격을 아는 것도 인포메이션 엑스포트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요거는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코딩에 이거
아까 앞에서 다 했었죠. 중복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메이크 페이먼트 아까 이제 했었는데 예로 잠깐 봤었죠. 여기서는 판매 총액 기록하고 거스름돈 계산하고 영수증을 인쇄합니다. 유스 케이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요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한테는 이름, 책임, 참조, 사전 사후 조건만 하라 그랬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적으면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냥 무시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 책임, 참조, 사전 조건, 사후 조건만 보면 됩니다. 메이크 페이먼트는 sale.is complete가 추루가 되어 있어야 되죠. 판매가 완료돼야 된다. 그 말은 sale.is complete가 추루가 돼야 된다. 그 소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적어도 되고 판매가 완료돼야 된다. 이렇게 적어도 관계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 make payment 불렸을 때 if 해가지고 sale.is complete가 true인지 false인지 그거는 체크해 줘야 됩니다. 사전 조건에 따라서. 사후 조건 페이먼트 하기 때문에 페이먼트 인스턴스 생성돼야 되겠죠. 페이먼트의 값을 초기화하고 페이먼트를 인스턴스를 세일로 연결하고 이거를 세일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난 상태에서 세일을 다시 스토어로 넘겨 그 상점이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데가 그 정보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레지스터에서 세일 정보를 갖고 있었는데 레지스터가 이제 다 끝났으면은 페이먼트까지 다 끝났으면은 그거를 스토어한테 넘겨줘 가지고 또 이 레지스터는 또 새로운 세일 트랜잭션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판매 거래를 완료된 판매 거래를 기록하기 위해서 세일을 스토어한테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프로세스 세일이 끝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컨트롤러 패턴에 따라서 레이트 쓰고 전면 컨트롤러 페이먼트 인스턴스 생성 누가 할 거냐? 페이먼트를 사용하는 세일한테 뜨는 겁니다.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스토어는 인포메이션 엑스포트 패턴에 따라서 모든 판매 기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세일을 이쪽으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은 이와 같이 메이크 페이먼트 왔을 때 첫 번째 메이크 페이먼트를 세일한테 야 페이먼트 객체 만들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페이먼트 객체 만들고 자기한테 연결을 시키죠. 얘가 만들어서 세일한테 연결시켜 리턴 값 같은 걸로 파라미터로 넘겨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만드는 일과 연결시키는 거를 세일한테 떠넘겼습니다. 그죠? 크리에이트 패턴 따라서 그 다음에 add sale 이 세일을 스토어한테 넘기는 아까 사후 조건에서 이 제일 마지막에 이게 있었죠.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스토어한테 add sale 해라라고 넘기고 그러면은 이 스토어에서는 세일 객체들을 컬렉션으로 가지는데 여기 변수 이름이 이겁니다. completed sale 다 완료된 그래서 얘는 리스트 그 다음에 세일하고 completed sale에서 변수 이름을 이렇게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객체 이름과 클래스 객체 이름을 특별히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필요하면은 이와 같이 객체 이름을 나타내면은 이 객체 이름은 나중에 인스턴스 변수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레지스터한테 요 세일을 떠넘겨야 되기 때문에 세일의 이름을 S라고 했습니다. S. 그리고 add sale S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S를 이쪽으로 넘긴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객체의 이름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파라미터로 넘겨주는, 파라미터로 전달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잘 하면은 프로그램이 나중에 완성도가, 설계가 잘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거, 이제 지금까지는 눈에 잘 보이는 것이었는데,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은 뭔가 전체적인 초기화를 하는 그런 시스템 오퍼레이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타트업이라는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새로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유스 케이스라든지 이런 데서는 찾을 수 없는 시스템 오퍼레이션이지만은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뭔가 그 필요한 객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일을 못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객체를 만들고 초기화하고 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했죠. public static void main 해가지고 시작하면은 거기다가 뭐 new 해가지고 객체들을 쭉쭉쭉쭉 만들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거는 실은 main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진입점이지, 그게 어떤 그 프로그램을 그 객체들을 불러서 실행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거 자체가 어떤 거기다가 내가 로직을 집어넣고 이런 것들은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타트업해서 필요한 객체들을 생성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 오퍼레이션의 통신 다이어그램은 다른 모든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고려한 이후에 작성되어야 됩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 통신 다이어그램들 쭉 만들고 나서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객체로 인스턴스로 생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먼저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1차적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그러한 인스턴스로부터 만들어지는 객체들은 이 스타트업에서는 만들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신 다이어그램 잘 보고 어느 누구도 안 만들어 주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고 가정되는 것들에 대해서 스타트업 오퍼레이션에서 시스템 오퍼레이션에서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초기 도메인 객체가 생성되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며 이제 초기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기본적인 그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그런 일들 여기서 해줘야 되고, 이러한 초기 도메인 객체가 제어를 갖는 경우 무슨 일이 발생한지를 표현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시스템을 초기화한다. 참조되는 유스 케이스가 없죠. 이거는 얘는 어떤 유스 케이스에 시스템 속하는 시스템 오퍼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사전 조건 없습니다. 가장 초기이기 때문에. 자, 사후 조건. 자, 여기서 프로그램이 딱 실행되면은 스토어 있어야 되겠네. 스토어는 어느 누구도 만들어 준 게 없었습니다. 그동안. 레지스터 얘도 누가 만들어 준 게 없었어요. 만들어야 되겠네. 프로덕트 카탈로그, 프로덕트 스펙 이런 것들 인스턴스 만들고, 프로덕트 카탈로그가 이 그 프로덕트 스페시피케이션 여러 개 각 같도록 연관관계 생성시키고, 스토어한테 프로덕트 카탈로그 연결하고, 이런 작업들을 쭉 여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도메인 모델의 기본적인 모양을 갖다가 이 시스템 오퍼레이션 스타트업에서 갖춰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형식의 통신 다이어그램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보면은 스토어가 가장 먼저 만들어지면 좋죠. 스토어가 크리에이트 되면은 얘한테 프로덕트 카탈로그 만들으라고 하고, 그럼 프로덕트 카탈로그는 보면은 1 하면은 1.1 해서 프로덕트 스페시피케이션을 크리에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 크리에이트는 리스트를 크리에이트 하는 겁니다. 리스트 컬렉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 1.2가 로드 프로덕트 스펙이라고 되어 있죠. 프로덕트 스펙 현재 회사에서 갖고 있는 재고를 갖다 전부 다 그 프로덕트 스펙을 읽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로드 하는데 1.2, 그 다음 1.2에서 1.2.1 요걸 하기 위해서는 다시 프로덕트 스펙을 하나 만들고, 아이템 아이디와 프라이스 디스크립션에 대해서 하나 만들고, 그거를 쭉 해서 아까 만들어줬던 컬렉션에다가 리스트 객체에다가 애드해서 집어넣어주는, 그래서 요 PS 돼 있죠. 그래서 요 관계 스토어를 만들면은 프로덕트 카탈로그를 만들으라고 하고, 프로덕트 카탈로그 만들면은 프로덕트 스페시피케이션 리스트를 생성을 해가지고 로드하게 되는데 이 리스트를 채워야 되는 거죠. 리스트를 채우기 위해서 로드 프로덕트 스펙을 부르고, 그럼 얘는 아이템 아이디 프라이스 디스크립션에 따라서 객체들을 쭉 만들고 이걸 갖다가 애드하는 1.2.1과 1.2.2가 포문 돌면서 반복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카탈로그 만들고
프로덕트 스펙 초기화하는 과정들이 끝나면은 2가 불려지는 거죠. 레이스터한테 이 프로덕트 카탈로그를 넘겨줘서 레이스터가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그게 이 스타트업 통신 다이어그램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인 한 다음에 메인 호출이 되면은 스타트업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불러줘가지고 이 클래스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초기에 메인에서 여러분들 프로그램 돌아가려면 어쨌든 인스턴스가 필요하죠. 인스턴스를 내가 알고 있는 인스턴스를 모두 다 생성시켜 놓고 할 거냐 아니면은 가장 미니멈하게 다른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만 모아놓고 할 거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스타트업 시스템 오퍼레이션에다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스타트업이나 다른 이름으로 해도 됩니다. 뭐 그 자바 스윙 같은 데 보면은 init 컴포넌트 해가지고 그 필요한 컴포넌트들 쭉 만들어주는 이게 뭐 윈도우 관련된 거라든지 그 J-프레임이라든지 J-버튼 이런 것들 내가 디자인한 대로 만들어주는 것들이 그 init 컴포넌트에서 쭉 있어요. 그 안에. 그럼 걔가 쭉 만들어주면 그 다음부터 내가 나머지 버튼 눌렀을 때 액션 퍼폼도 실행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내가 이제 나머지는 채워주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뭔가 초기화 시켜주는 전체 시스템의 인스턴스를 초기화 시켜주는 시스템 오퍼레이션이 필요하다. 이것도 하나의 패턴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메인에서 다 했는데 메인이 아니라 스타트업이라는 오퍼레이션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일들을 하게. 그러면은 뭐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야, 이거는 뭐 화면상에 보여주기는 그런데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에서 메인 전체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 그 메인이 들어가는 것을 그때 퍼블릭 클래스 그냥 프로세스 세일이라고 합시다. 프로세스 세일 해가지고 만들면은 이제 여기다가 메인 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스타트업이라는 오퍼레이션을 얘는 스태틱으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에서 스타트업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스타트업에서 만드는 예를 들어서 스토어 같은 것들은 여기서 이제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new 해서 스토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밑에서 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쓰겠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서 프라이빗을 해도 되고요. 프라이빗 스토어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인스턴스 변수는 그냥 내가 이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죠. 초기화를 이 스타트 불렸을 때 이렇게 해서 요 스토어에다가 클릭 하면은 이제 바깥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몇 개 초기에 필요한 것들을 몇 개 만들어 줘야 되겠죠. 만들어 줘야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한 것 같으면 여기다가 메인 안에다가 스토어 만들고 레이스터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었겠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기 바랍니다. 어떤 구조를 할지. 자, 그래서 이 만들 때도 뭐 스토어 일단 먼저 만든 다음에 나머지는 스토어가 생성하게 지금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바깥에 있는 이 스토어는
관리가 돼야 되겠죠. 바깥에서. 그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계층하고 도메인 계층 연결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까도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세일 그 J프레임 이 J프레임입니다. J프레임 그 상속받아서 만든 건데 여기서 도메인 계층에 있는 레지스트한테 어떤 엔터 아이템이 불러졌을 때 요 엔터 아이템 요 있죠. 버튼 눌렀을 때 액션 퍼폼드 그 메소드가 호출되고 그 이게 뭡니까? 어떤 패턴이죠? 이렇게 되는 거는 요 버튼 눌렀을 때 요거 발생하는 거는 이렇게 액션 퍼폼드 이런 이벤트 발생해서 리스너 형식으로 되는 것들은 대부분 업저버 패턴이죠. 업저버 패턴. 서브젝트하고 그죠? 이 업저버가 구분이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서브젝트 쪽으로 이제 이렇게 제어가 넘어가서 그러면은 일을 실제로 하는데 여기 이게 UI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제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서 레지스터에서 권한 위임을 해서 뜨는 줘가지고 여기서 일을 하도록 레지스터가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클래스 다이그램을 통신 다이그램을 그린 다음에 클래스 다이그램을 갖다가 조금 더 지금 이것도 실은 통신 다이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클래스 다이그램을 지금 여기서 만든 것들에 따라서 클래스 다이그램을 좀 더 정교하게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것이 어떤 가시성입니다. 가시성. 가시성에는 이런 애트리뷰트 가시성, 매개 변수, 로컬, 글로벌 가시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요거는 다음 주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시성까지만 하면은 쭉 해서 하면은 이제 설계 클래스 다이그램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클래스 다이그램을 좀 더 이제 멋지게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우리가 그 설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복잡해지지만은 우리가 그동안 했던 그래스프 그 패턴들 적용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다 반영이 되는 것들입니다. 반영이 되고 이제 코드를 만들면은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코드를 클래스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메소드들을 이 1, 2, 3 이런 순서 관계에 따라서 만들어 주면은 코드가 구현이 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다른데 그래서 이 전체 설계 디자인 클래스 다이그램 그린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그 디펜던시에 따라서 이 구현 순서를 잡아가지고 쭉 코드를 하나씩 만들어 주면은 그 코드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구현 모델에서 실제 구현할 때 하는 거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앞에서 만든 이런 다이어그램들 잘 그려놨으면은 여기에 따라서 코드 자동으로 생성하면은 여기에 대한 템플릿들 다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조금 덜 만들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해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 부족한 것들 좀 채워넣고 이런 애트리뷰트 그 인스턴스 변수 부족한 거 채워넣고 그 다음에 코드 이거는 좀 아무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 1번, 2번 이렇게 돼 있어서 내가 하지만은 그 1번, 2번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집어넣습니다. 사전 조건 같은 것들은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전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도 코드로 집어넣어야 되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면은 이 코드가 완성이 되고 이제 개발자로서 일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 가시성 여기서부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